젖은 우산도 함부로 집안에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젖은 것들을 함부로 현관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구제 옷들도 당연히 뭐 다른 분들도 많은 방송을 하겠지만 구제 옷 자체를 즐겨 찾고 즐겨 입는 분들 치고 건강을 잃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근데 오늘은 조금 풍수 지리라고 해야 될까요? 잘 안 되는 집에 둬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많은 그런 이런 방송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방송적인 내용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는데 네.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사례라든지 상담으로서 경험을 쌓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제 제 집에서 하는 경험치 안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얘기하고 네.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만 이제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단지 있죠, 단지. 단지. 그러니까 단지라는 건 신주 단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항아리 중에도 신주 단지,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속인의 어떤 그런 무당들의 어떤 그 권위로 인해서 무슨 가게에는 상업대감을 모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모시는 분들, 사업장에도 그게 항아리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?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것을 뭐 상업대감, 예를 들어 사업대감을 모신다고 항아리를 모셔서 거기를 항상 뭐 치성을 드리듯이. 근데 본인 팔자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. 장사하는 분들이고. 그 신주단지를 그렇게 모시면 안 되거든요, 함부로. 그럼 보이지 않는 잡신이라고 하죠, 잡신. 응? 그게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 신만을 모시는 게 아니고 허주 잡신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 공간 안에는 모여들게 되는 거죠. 자기의 어떤 본거지가 거긴 줄 알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.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장사가 더 안 되거나 사업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례를 받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 사업장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것들 기운들을 느껴보고 그런 부분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각종 무슨 재물을 부른다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 뭐 부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모든 게 균형이 중요해요. 풍수에는 균형하게 지나치면 안 돼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뭐 예를 들어 두꺼비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두꺼비죠.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이제 재물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것들을 사방에다 그걸 다 갖다 놨어요. 근데 그걸 놓은 그 곳만 기운이 안 좋아요. 사방의 기운들이.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. 몸이 아프더라. 그런 것들이 뭐든지 지나치거나 과하거나 또 내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. 아까 같이 항아리, 신주단지 항아리 같은 것들을 뭐 사업장이나 집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향초를 키워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귀신을 부르는 음사를 부르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들을 권유해서도 안 되고요. 그것도 집에 둬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오히려 이게 양택이라는 거, 말 그대로 양택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 집, 사업장, 가게를 뜻하는 건데 어떤 그 음택의 기운들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자리나 있을 법한 그런 음기운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어떤 귀신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이런 뭐 아이템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살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. 살을. 그러니까 양택은 밝고 편안해야 돼요. 근데 그 안에 무거운 것들 아니면 그런 음적인 기운들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왜 현관 풍수에서도 뭐 깨끗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우산, 젖은 우산 같은 거를 이렇게 현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. 그것은 현관이라는 거는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예요, 통로.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갔다가 머물 수 있게
집 가운데 한가운데 거실 안에 네. 머물 수 있어서 좋은 기운을 불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의 역할인데 네. 거기에 음적인 기운이 강한 젖은 우산들을 놓거나 어떤 젖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거나 네. 그러면 좋을 수가 없겠죠. 입구에서 벌써 그 기운을 막고 있는 거니까. 막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젖은 우산도 함부로 네. 집안에 이제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차라리 밖에서 말려서 들여놓던가 아니면 깨끗하게 딴 데서 말려서 신발장 안에 어떤 차분히 놓는 거. 그러니까 우산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젖은 것들을 함부로 현관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부분하고 옛날 어르신들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나 지금 50대 이후 구제 옷들 많잖아요. 구제 옷들도 당연히 뭐 다른 분들도 많은 방송을 했겠지만은 구제 옷 자체를 즐겨 찾고 즐겨 입는 분들 치고 건강을 잃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. 예.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이 옷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나한테 온지를 모르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들이 다 서려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구제옷 중에서도 깨끗하게 뭔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영가들의 어떤 옷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좋지 않은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 옷일 수도 있는 거고 돌고 도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은 구제 옷뿐만 아니고 이런 중고 같은 제품들은 물론 거래를 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는 다 이렇게 일단은 내가 일부러 다 기운을 전문가의 어떤 입장으로서 기운을 다 잴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는 반드시 기운을 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운을 재고 판단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싼 물건을 사더라도 구제라든지 중고 제품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.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구제옷뿐만 아니라 남이 쓰던 물건을 내가 받아서 쓰는 행위는 안 좋다. 그렇죠. 그것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렇지만은 내가 이상하게 끌리는 것들, 뭐 이상하게 끌린다. 예를 들어 이 인형 너무 예쁘다. 인형 같은 거는 또 어떤 그 안에 어떤 생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인형은 누구나 다 이렇게 찜찜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피해야 될 것도 인형 중에서도 뭔가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조금 틀어져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집에 보관해 두는 건 좋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. 사람들이 그럼 아마도 중고로 제일 많이 사는 건 저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차 같은 거는 정말 필요로 인해서 사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나요? 중고차 거래는 상관이 없죠.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햇살을 많이 받는 거고 이게 음량을 따지면 움직이는 거잖아요. 움직임이라는 건 양의 기운이고 머무른다는 건 음의 기운이잖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의 기운은 햇볕의 기운은 양의 기운인 거고 이렇게 음산한 어떤 그런 달의 기운은 음적인 기운이니까 말 그대로 음침한 기운 안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움직이는 그런 물건들은 양적인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한 대가를 주고 온 거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.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집안에 두면 혹은 집안에 두면 재물이 불러온다는 게 뭐 해바라기라든지 두꺼비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한테 맞는 걸 가져다 놔야 되는 건가요? 물론 자기한테 맞는 거 아무리 이제 좋은 기도 명당이 있더라도 좋은 터가 있더라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그거는 따로 뭐 전문가 근데 이제 그렇죠.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뭐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기를 가면서 주방에다는 제가 이렇게 오히려 단지를 넣는 게 아니고 꿀 항아리를 놔요. 꿀 항아리. 아카시아 꿀 같은 그런 맑은 꿀 있잖아요. 그 항아리들 사양 꿀이라도 설탕이 들어간 거 말고 자연 꿀. 그러면 재물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수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. 꿀이라는 게 계속 축적하는 개념이잖아요. 그렇죠. 열심히 움직여서 음양의 운동을 같이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. 사람 본인이 나가서 일한다는 건 양의 개념이고 그렇죠. 들어와서 뭔가 일한 만큼 쉬는 개념과 또 자기가 벌은 대가의 어떤 그 꿀들을 저장하는 개념이잖아요. 이게 축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
제가 볼 때 좋지.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풍수 아이템 중에는 그런 거고. 또 이제 현관, 아까 얘기했지만 현관을 네.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, 현관에 어찌됐건 중문이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실에 밖에 창문이 직접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운을 머물게 할 필요는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하는 거는 관엽식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잎이 좀 큰 식물들. 근데 잎이 큰 식물들은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치면 안 돼. 뭐든지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내 사람의 키보다 큰 거라든지 너무 또 작은 거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평균 정도의 어떤 그런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끔 거실이 좀 누가 봐도 관엽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좀 푸근하고 안정적이다. 말 그대로 관엽식물이라는 건 목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, 네. 사주에서는 목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, 목이라는 건 생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운을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어떤 기운을 잡아끄는 어떤 그런 잎에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들. 그렇게 뭐 관엽식물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 특히 현관이 이제 빵 뚫려서 거실까지 그냥 그 유리창까지 이렇게 밖에 창문까지 이어지는 분들, 아파트가 됐던 일반 집이 됐던 그런 분들한테는 관엽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거실 유리창 옆에 어떤 모서리 쪽에다가 그 기운을 머물 수 있게끔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좋은 기운들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풍수 아이템 중에서는 돈을 버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과일 과일 액자라든지 뭐 아까 해바라기 액자라든지 다 괜찮긴 하지만은 너무 집과의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액자가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그런 것들은 또 과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거 오히려 균형을 깰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뭐든지 이제 안정감을 주고 누가 봐도 회무감이 없고 이것이 내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다 직감들이 있잖아요. 이걸 딱 했는데 뭔가 편안하고 푸근하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야.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크지 않게 딱 적당한 크기로 액자 같은 거 활용하고 아까 같이 이제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은 사다 놔도 된다. 근데 지나치게 많은 거는 오히려 기운을 깬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, 선생님. 네, 고맙습니다.